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10월 27일 2020년도 10월 27일에 시행된 고3 수학 가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일단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수열의 극한의 문제죠. 3n제곱이고 분자가 9n제곱.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만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9.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로그 9의 36이라는 것을 로그 3의 제곱, 그 다음에 6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 제곱이 로그의 앞으로 나가면서 소거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로그 3의 54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그 3의 9.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번째 항 줬고 일곱 번째 항 줬고 다섯 번째 항의 값을 주래요. 그럼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그러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둘을 더한 것의 평균값,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62니까 자, 두 개를 더하면 64입니다. 64를 2로 나눈 32, 즉 2번이 바로 3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일 때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PA 곱 B가 뭐와 같다? PA 곱하기 PB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PA 여사건, B 여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때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자, 요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전체 확률 1에서 PA 곱 B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때 1 마이너스 PA 곱 B는 뭐라고? PA 곱하기 PB. 자, PA 여사건이 5분의 2니까 PA는 5분의 3이 될 것이고 PB는 6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면 자, 확률은 5분의 4.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5번은 x세제곱의 개수가 42일 때 라고 했으니까 이항 정리를 물어본 거죠. 이항 정리. 그래서 이 녀석의 일반항을 쓰면 7cr 이렇게 되고 2x의 7-r제곱 그리고 x분의 a의 r제곱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7cr이고 2의 7-r제곱 그 다음에 x의 7-r 그리고 이 안에 걸 지수 정리를 해보면 a의 r제곱 x의 -r제곱. 자, 개수는 7cr이고 2의 7-r이고 a의 r제곱이에요. 그리고 x의 7-2r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x세제곱의 개수래. 그러니까 r 이꼴 얼마일 때? 2일 때. 즉 7c2고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고 a의 제곱이 42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42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요 값은 얼마가 돼요? 7c는 21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a의 제곱은 2의 5제곱으로 나누면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양수 a를 물어봤으니까 a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매개 변수의 미분입니다. 자, dy dx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y를 미분하고 x를 미분한 걸 쓰면 되는 거야. 그럼 x 미분한 것 그럼 뭐가 돼? 2t가 될 것이고 4루트 t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t 이꼴 4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할 거고 4분의 어떻게 될까요?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요 값은 얼마죠? 요게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봅시다. 7번 그림과 같이 두 공 A, B에 흰 공, 검은 공이 각각 섞여서 50개씩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표가 있고요. A, B 중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조건방률이네. A 주머니에서 꺼낸 공. 자,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두 개 더하면 되죠. 35분의 A 주머니 2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35분의 21 이렇게 되니까 7로 나눠주면 7, 5, 35, 7, 3, 21.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이제 로그 부등식의 문제인데, 이제 로그 부등식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진수 조건, 밑과 진수 조건. 자, 진수가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7x가 양수여야 되고, x 플러스 5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은 x가 7보다 크거나 또는 x가 0보다 작다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진수 조건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7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합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을 계산할 거예요. 빼기면 분수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식을 바꿔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할 거고, 1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5 이렇게 쓸 겁니다. 자, 1이라는 것을 미치 2인 로그로 바꿔주면 이 값은 로그 2의 2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곱셈끼리 진수끼리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진수끼리의 관계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될 거고 2의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가 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x, 10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사이에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하나 있겠죠. 그 다음 0 해당 사항 없고요. 7보다 커야 되니까 8, 9,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들의 합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얼마죠? 26 이렇게 정리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9번은 fx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g'4분의 1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g'4분의 1이라는 값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돼? 역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f'g4분의 1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g4분의 1이 얼마인지를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g4분의 1이 얼마야? 모르니까 k라고 하면 우리는 fk가 4분의 1이 돼야 돼. 자, fk가 4분의 1이라는 건 2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2의 k제곱 플러스 2는 4가 돼야 될 것이고 2의 k제곱은 얼마? 2. 그럼 내가 찾는 k는 ln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써보면 내가 찾는 것은 f' ln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f' ln 2니까 또 f'x를 계산해 봅시다. f'x는 자, 주어진 함수를 몫에 미분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모를 제곱하고 자, 미분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2의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f'ln 2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의 ln 2가 되고 2의 ln 2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되죠? 요 값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게 2 더하기 1이니까 요 값은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죠. 3. 그래서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 값은 9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잘못 썼네요. 여기가 1이 아니고 여기가 지금 2입니다. 2. 그렇죠. 여기가 2. 그러니까 여기는 2 더하기 2,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9가 아니고 16이 돼서 f'ln 2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봅시다. A, B, B, C, C, C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6장의 카드가 있고요. 6장 중에서 5장의 카드를 택하여 이 5장의 카드를 왼쪽부터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적힌 카드가 왼쪽에서 두 번째 위치에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정리해보면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여기에 무조건 C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그럼 C는 이미 사용됐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네 개의 자리에 A, B, B, C 중에서 누가 올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C가 이미 하나 있으니까 C를 기준으로 C가 2개 오고
C가 2개 오고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 B, B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2개 오고 A하고 B가 하나씩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럼 C가 하나만 오면 어떻게 될까? C가 하나만 오면 A하고 B 2개가 무조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수는 C, C, B, B 2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서 이렇게 돼서 6개가 될 것이고 자, 이 경우에는 4팩, 2팩이 되니까 12가지가 될 것이고 자, 이 경우는 4팩, 2팩이 돼서 12가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되죠? 30가지라고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자, 11번부터 풀어볼게요. 11번은 이제 x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방정식의 해, 즉 삼각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지금 좌변은 사인으로 되어 있고 우변은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식이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할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건데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양변을 제곱하면 차수가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하면 차수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없던 값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값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1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걸 정리할 건데 문제는 0과 2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은 양수와 음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지. 근데 코사인의 이 우변 봐봐. 우변이 루트 3 양수지. 1 플러스 코사인 x 양수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식 자체가 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x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사인 x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봐야 돼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로 정하신 다음 주어진 양변을 제곱하여 식을 계산하시면 문제의 오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x는 1인데 양변을 제곱해서 x제곱은 1 이렇게 하게 되면 x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나오는 오류가 발생하지 제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거고 얘를 다시 인수분해해서 1 플러스 코사인 x 1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x로 식을 정리할 거고 는 3에 1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전부 이항해서 1 플러스 코사인 x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3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결론은 뭘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얘는 4 코사인 x 플러스 1이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자 0과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x가 파이인 경우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이들의 합이 얼마냐 라고 해서 정답은 5번 3분의 5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봅니다. 연속함수 fx가 주어지고 양의 실수 t, t가 양수야. 로그의 진수기 때문에 양수라는 조건을 준 거겠죠. 오류가 없기 위해서. 자, 이랬을 때 f1의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일단 0부터 lnt까지니까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될 것이고 우변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그럼 이때 우리는 a가 0 또는 1인데 a는 0이 아닌 상수니까 a는 1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럼 문제 주어진 식은 0부터 lnt까지의 fx의 dx는 t lnt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어진 양변을 t에 대하여 미분을 해봅시다. 적분 구간에 t가 있으니까 d에 dt 이렇게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도 결과는 같아야겠죠. 그러면 이때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될까?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봐봐. 적분을 하게 되면 large fx 이렇게 될 것이고 0부터 lnt 이렇게 되니까 얘는 large f의 lnt 마이너스 large f의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얘는 0이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미분하면 f lnt로 바뀌지만 lnt를 미분한 t분의 1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변은 제곱이니까 2배의 t lnt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 lnt가 곱셈 미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t lnt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상수항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거야. lnt는 뭐냐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이 상태에서 풀 거예요. 왜냐면 f1의 값만 얻는 빨리 구하면 되니까 f1이 되려면 lnt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에다가 2를 대입하면 f1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의 f1은 2에다가 뭐가 돼요? lnt가 1이니까 2 플러스 1이고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f1은 얼마가 될까? 4, 2에 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돼? 4, 2의 제곱 플러스 4, 2.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다음 문제 봅시다. 13번 문제는 정규분포 얘기네요. 자,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평균이 이렇게 m 그러면 평균값을 찾으려고 대칭적인 어떤 성질을 준다라는 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죠.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이거의 값을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이 F8, F14, F2, F16이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하면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표를 보고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정규분포 곡선을 대략적으로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요 가운데가 지금 평균이 M이죠. 자, 근데 이제 봐봐. F8이 F14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F8과 F14, X값이 더 커질수록 Y값은 더 작아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자, 요 지점을 만약에 F8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8이에요. 그럼 F14는 이쪽에 있어야겠지. 값이 더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쯤에 14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F2는 F16보다 그럼 F16은 어디 있어야 돼요? F16은 여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F2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잘 봐. 8과 14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건 8과 14의 정 가운데 값은 얼마입니까? 평균값. 둘이 더했을 때 22니까 11이라는 값은 여기쯤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 평균, 이 첫 번째 조건은 M값이 11보다 작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F2하고 F16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F2는 F16을 여기라고 이렇게 잡으면 F2는 어떻게 될까요? F16과 값이 같은 것보다 더 멀리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여기 2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때 2와 16의 평균값 9죠. 9는 여기쯤에 존재하는 거야. 9.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이 평균 M은 9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M 값은 우리가 10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가 돼?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에서 PX가 얼마인? 6 이하일 때 확률이니까 얘는 Z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0.5에서 0부터 1까지인 0.3413을 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 0.1587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정적분과 무한급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정적분과 무한급수와의 관계니까 무엇을 x로 할 것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 자, 리미트 시그마가 나와 있고 m제곱 k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하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파이 이렇게 넣을 거고 f에 2분의 파이 플러스 n분의 k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x로? 자, n분의 n분의 k파이를 x로 나서 식을 정리하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x 이퀄 n분의 k파이라고 하면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될까요? 0부터 k가 n까지 가니까 파이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뒤에 파이분의 1, n분의 파이가 있어야겠지. 파이를 n등분한 것. 그래서 n분의 파이가 있어야 이게 나중에 dx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n분의 1이니까 파이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파이분의 1을 이렇게 써주면 이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파이분의 1이고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x, f 2분의 파이 플러스 x 하고 n분의 파이 d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f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또 마이너스 사인 x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이렇게 하고 0부터 파이까지 x 사인 x의 d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고요. 자, 어떻게 되죠? x 그 다음 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적분한 코사인 x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미분하면 1이고 요거를 또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사인 x가 되니까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사인 값은 0이나 파이를 넣었을 때 어차피 0이 되니까 이제 주어진 값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것이고 파이를 넣었을 때 값은 파이가 될 1이 파이가 될 것이고 0 넣으면 0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가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적분과 급소의 관계는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하고 연습해 봅시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래프에서의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여기 문제의 그래프에 주어진 PQR이라는 점의 좌표를 한 문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주어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A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A는 0과 1 사이에 있고 읽어봅시다. 자, P가 2, 4분면 위에 있다.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Q와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위의 점 R에 대해서 PQR이 45도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때 PR의 길이는 2분의 5루트이고 PR의 기울기가 7분의 1일 때 자, 상수 A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점의 좌표를 한 문자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P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P점의 좌표를 t, a의 t제곱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p를 y는 x에 대칭한 점이 바로 q니까 a의 t제곱,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pq를 지나는 이 직선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직선이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5도니까 지금 이 주어진 이 직선은 뭐가 될까요?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r의 좌표는 x좌표가 q의 x좌표와 같으니까 a의 t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a의 t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설명이 돼서 일단 한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또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PR의 길이가 2분의 5 루트 2라고 했어. 자, PR.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PR 계산해 봅시다. 자, PR은 루트에 어떻게 될까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서 A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t, at는 플러스 2t, at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루트에 뭐가 될까? 2at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값이 지금 2분의 5 루트 2라고 일단 정리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이 상태로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PR의 길이가 기울기가 7분의 1 그랬어. PR.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랬어요. 그럼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 AT-T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T. 자, 이게 7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식을 이제 계산해 봅시다. AT-T는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7의 a의 t제곱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넘기면
8at제곱은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3 마이너스 6t죠. 6t 마이너스 6t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a의 t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4분의 3의 t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a와 t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자, 이 관계 있으니까 지금 at의 제곱을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PR의 길이는 루트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여기다 넣으면 2 곱하기 16분의 9t 제곱 플러스 2t의 제곱이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보죠. 16분의 18이고 16분의 32니까 루트에 16분의 18 더하기 32, 50이 되겠죠? 자, 50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이것만 해도 4분의 5 루트 2 하고 절대값 t 이렇게 되겠죠. t가 음수니까 이 값이 지금 2분의 5 루트 2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t 값은 얼마가 될까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t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t 이꼴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 구하는 거죠? 뭐 구하는 겁니까? 다시 올라가서 a의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조건에서 t가 마이너스 2니까 a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3t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t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게 되면 a는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루트의 역수니까 루트의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루트 6이라는 a의 값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확률 문제네요. 자, 10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 중에서 그랬어.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에서 4개를 뽑는 거야. 그 10개 중에 4개 10C4에서 택한 걸 X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계산해 봐라 라고 했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죠. 그럼 10C4는 10, 9, 8, 7이고 4, 3, 2, 1 이렇게 되니까 없어질 거고 3. 그래서 이 값은 210까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판단해 봅시다. X는 원소가 4개인 집합인데,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서 3개를 더했을 때 항상 3의 배수가 안 돼야 돼. 그러면 거꾸로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찾아서 이제 할 건데,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 1인 수들, 2인 수들 이렇게.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들, 즉 3의 배수들은 3, 6, 9고 그 나머지가 1인 건 1, 4, 7, 10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2인 건 2, 5, 8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 X가 여기서 3개를 뽑게 되면 3의 배수가 될 것이고 여기서 3개를 뽑게 되면 3의 배수가 되고 여기서 3개를 뽑게 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원소가 총 4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뽑게 되면 나머지 아무 데서나 하나를 뽑아더라도 나머지 2개를 뽑더라도 절대 3의 배수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또 여기서 2개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2개를 뽑게 되면 다른 곳에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뽑아도 절대 3의 배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럼 또 여기서 2개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2개를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2개를 뽑게 되면 여기서 나머지 2개를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자, 요렇게 해서 2개 뽑는 경우에 3의 배수가 안 나올 수 있고 요렇게 해서 2개 뽑으면 3의 배수가 아닐 수 있고 그 다음 얘랑 이렇게 뽑으시면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를 1번 경우라고 하고 2번 경우라고 하고 3번 경우라고 하면 자, 1번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369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3C2 곱하기 여기서 4C2 이게 1번 경우고 2번 경우는
4개 중에 2개를 뽑고 3개 중에 2개를 뽑고 플러스 3번 경우는 369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18가지고 얘도 18가지 그리고 얘는 9가지 그래서 총 45가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그럼 전체 확률은 210분의 45가 되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1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찾을 때 이렇게 수를 3가지로 분류해서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조합을 어떻게 해야만 3의 배수가 아닐까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그림과 같이 각 ABC가 2분의 파이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중심을 O라고 하자. AO가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여기를 D라고 했어요. 그래서 DB가 4다라고 했을 때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 자,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원의 중심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밟으면 여기 접점. 자, 여기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이 DB의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가 4다라고 했고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3이에요.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죠. 그럼 자,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1이 되는 거죠. 1.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자, 길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 보이지? 자, 요 직각삼각형하고 지금 요 직각삼각형. 자, 요 직각삼각형은 둘이 무슨 관계 있어? 닮은 관계 있죠? 1대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9다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요 각과 요 각이 같죠. 그죠?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될 테니까 자, 여기가 9니까 요 길이도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 자, 우리는 외접원의 넓이니까 이제 변의 길이를 설명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선생님 요 길이를 일단 A라고 넣을게요. 자, 그럼 요 길이가 A면 어디가? 이만큼은 뭐가 되죠? 요만큼, 여기까지가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 CD의 길이는 뭐가 될 수 있다? A-1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네요.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해보자. 뭘 할 거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 대 이거는 뭐 이거 대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중요한 건 AD의 길이는 이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D의 길이라는 것은,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자,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AD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3이니까 루트에 12의 제곱 144 플러스 4의 제곱 16. 그러니까 얘는 루트 160입니다. 그러니까 4 루트 10이다. 라고 이렇게 AD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각도를 X라고 할 거고 이 각도를 X라고 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왕R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삼각형 ADC에서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자, 사인 법칙.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2R분의 2R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사인 X분의 A-1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사인 X분의 A-1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사인 X분의 A-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여기서 A-1가 사인 X가 얼마인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사인 X부터 문제에서 찾아봅시다. 자, 사인 X를 보려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AD분의 DB지. 그러니까 여기가 선분 AD분의 선분 DB가 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요? AD는 얼마였어? 4 루트 10 이렇게 될 것이고 DB는 4니까 이때 이 값은 루트 10분의 1 이렇게 일단 적어 놓읍시다. 자, 그럼 이제 A-1이라는 값을 계산할 건데 A-1이라는 값은 지금 요 길이죠,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D라는 선은 내각의 2등분 선이야. 그러니까 내각의 2등분 선은 어떤 관계를 가져? 선분 AC 대 선분 AB의 길이의 비율은 선분 CD 대 선분 BD의 길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그렇죠? 내각의 2등분선의 특징상. 그럼 AC의 길이를 우리는 9 플러스 A라고 놨고 AB의 길이는 12가 되고 CD의 길이는 A-1이고요. BD의 길이는 4가 되니까 이때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해보면 12A-12는 36 플러스 4A 이렇게 됩니다. 그럼 8A는 얼마가 되죠? 48 이렇게 돼서 A는 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A-1은 얼마가 돼? 5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다 계산한 거지. 이제 내가 찾는 이 R은 sin X 루트 10분의 1분의 A-1 5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5 루트 10 이렇게 될 것이고 외접원의 반지름 R은 2분의 5 루트 10이 됩니다. 자, 외접원의 넓이 파이 R제곱 2분의 5 루트 10 이렇게 제곱 이렇게 계산되면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2분의 뭐 약분 되겠죠. 125 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구하는 연습이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